삼부토건 조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오늘 삼부토건이 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있죠, 여기 요 자리 10월 24일 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푸틴이 쓰러졌다. 그쵸?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요거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저가를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왜 여기서 저가를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저가를 지켜줬을 때 앞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기술적, 즉 차트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내용 때문이냐? 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시키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한 가지 내용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반영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렇게 받아와서, 그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삼부토건에서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MOU를 먼저 체결을 했고요. 근데 이건 계약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악수하고 사진 한 방 찍으면, 그쵸? 그러면 MOU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쵸?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켰는데 재료를 되게 잘 만든 겁니다. 그러면 삼부토건은 세력 주고, 그리고 이 세력이 붙어 있는 이 세력들이 뭐다? 굉장히 노련하다. 정말 노련하다. 그쵸? 시비와 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진행한 걸 보면 정말 선수 중에 선수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러면 하락을 만든 게 하락을 조장했다, 일부러 뺐다, 세력의 개미털기다, 이딴 소리가 아니라 하락은 당연히 나왔어야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즉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그리고 앞으로 삼부토건의 움직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죠. 그리고 나서 5배 시세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주가 저가를 잡을 수 없다. 고가 역시 잡을 수 없다. 그쵸?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저가 이건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고가 요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뭐다? 운이에요. 운. 정확하게 고가 알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건 세력도 모릅니다. 세력도 매매를 계속해 가고 자금 계획을 세우고 매매를 막 해가면서 고가가 형성되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쌍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고가가 형성될 때 뭐가 나와요? 헤드앤숄더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저가 형성될 때는 뭐가 나와요? 헤드앤숄더가 나옵니다. 이렇게. 왜? 저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고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오른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어깨는 가장 중요한 구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쵸? 역헤드앤숄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 뭐예요? 앞에 좋을 부분이죠. 앞에 좋은 부분은 뭐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받아와서 삼부토건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 그럼 지금 삼부토건의 실적은 어떻죠? 보세요. 개판입니다. 그쵸?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작업을 정말 제대로 걸었다. 그쵸?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삼부토건에서 12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합쳐서 500억 규모예요. 1년에 600억씩 손실을 보고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기업에 500억을 누가 투자합니까? 그쵸?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료가, 그쵸? 재료를 활용한 선수들이, 진짜 제대로 된 선수들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은 철저하게 한 번 더 올리려고 할 겁니다. 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시장이 좋지 않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삼부토건은 시장과 무관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부분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시고, 우크라이나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죠? 지금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정배열은 어떻게 바뀔까요? 20일 이평선이 돌파를 해야 돼요. 뭐를? 60일 이평선을.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먼저 가야 돼요? 주가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근데 저가를 훼손하지 않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밀어 제낄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런 상황은 지금 없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정배열로 바뀌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 급등. 근데 신고가. 그쵸? 역배열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쵸? 고가 한번 주고 급락 구간. 그럼 지금은 먼저 나와야 되는 단계가 정배열로 바꿔야 되는데, 이미 요렇게 대략 저가 훼손을 하지 않은 지가 12일째가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20일 이평선은 누워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6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요 내용이 빠져야 된다. 그러면 대략 요 정도의 주가가 더 빠져야 되는데 한 3주 정도 걸리겠죠? 뒤집히는데 한 달은 걸린다.
그쵸? 그때까지 주가가 버텨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다행히도 추세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부토건을 기준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내용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된 뭐 국토부에 대한 코멘트 그것도 아니고요. 푸틴에 대한 뭐 어떤 내용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확산될 만한 위험은 다 지나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형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떤 테마든 어떤 종목이든 대형주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이런 데서 수익을 못 내요. 보세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HD 현대건설기계에서는 뭘 보냈는 줄 아세요? 우크라이나로 이미 중장비를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중장비를. 근데 왜 삼부토건보다 시세가 먼저 진행이 됐을까요? 대형주의 시세가 잡혀야 이런 시세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언젠가는 하겠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안 해요? 언젠간 하잖아요. 그러면 대형주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내가 다음에 붙을 테마를 어떤 건지를 가늠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시작점은 언제다? 저가 벌이라 그랬죠. 고가 여기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가를 확대시키는 이 구간에 나는 보유해 간다. 근데 고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돼.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요거 잡으려고 그러다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표가 그겁니다. 내가 여기 팔아도 왜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그냥 팔아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자 여기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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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을 때 여기 매도 이게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 이렇게 가버리면 그 6개월 1년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해요? 장기 투자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차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술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뭐가 나와요? 대형주를 파악해서 그쵸? 현대건설기계가 먼저 올랐잖아요. 더 길게 볼까요? 보세요. 현대건설기계가 올라가고 나서 그쵸? 우크라이나 재건주 또 뭐 있죠? 데모. 그쵸? 데모 한번 봐요. 데모 간다. 이거 버리고. 그쵸? 이거 말고도요.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요거 말고도요. 현대인프라코어였나? 자 보세요. 요건가? 네, 제가 잊어버려서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상승 그쵸? 상승 나오죠? 이 상승 나오는 구간에서 전에 뭐가 있었나요? 현대건설기계 그쵸? 이게 왜 가나요? 그리고 이게 먼저 갔죠? 데모 그쵸?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여기는 매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 내용을 보면 관련된 종목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대형주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중소형주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노린다? 신고가부터 노린다. 그만큼 가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부토건도 예외는 아니고 지금부터는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저가를 낮추지 않는 상황 그리고 20일과 60일이 돌아서는 정배열 구간까지 나는 뭐한다? 기다려라. 근데 그게 빠르면 1주에서 2주, 늦으면 한 3주 정도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난 뭐래요? 가격을 추적한다. 그쵸? 그 가격을 추적했을 때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간을 잡는 겁니다. 이 내용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로. 요거 있잖아요.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수익 못 냅니다. 왜? 이대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요. 이대로 진행이 안 되면 절대로 다른 매매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수익 날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 절대 잊지 마시고 요 내용을 제가 신고가를 기반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정배열 과정에서 저 삼부토건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대형주 말씀드렸죠. 어제부터 공매도가 막혔는데 현대건설기계가 저렇게까지 빠질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빠진 이유가 공매도예요. 저 공매도가 막히면서 현대건설기계 하락이 막히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삼부토건에 대한 움직임까지 이제 그 내용을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최소한의 성의를 보내주세요. 돈 아니에요. 돈 안 받고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삼부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죠. 1주에서 2주 정도라도 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냥 있지 말고 공부하세요. 공부. 그래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자 내용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신고가를 공략한다. 그쵸? 신고가를 공략한다. 그리고 두 번째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한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이 뭐래요? 재료를 뒤에 파악하는 겁니다. 재료를 먼저 내가 알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왜 올라가? 이거 어떤 호재 있대? 요거 먼저 알라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가격을 먼저 올라가는 내용. 그쵸? 자, 보세요. 거래대금으로만 검색을 해봐도 나와요. 하루에 2,600억 거래. 이러면 순위권에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들 추적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자, 11월 7일 장 시작 전에 나가죠. 국제약품 DIT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잉글우드랩 자, 이 밑에 잉글우드랩 11% 상승, 고가 15%, 종가 11%. 큰 수익 없이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종가의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 매도합니다. 국제약품. 자, 시가 4%, 고가 24%, 종가 9%. 그쵸? 시가 대비해서 5% 수익.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 매도합니다. 그쵸? 굳이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DIT. 어떻게 됐나요? 시가 1%, 고가 10%, 종가 4%. 근데 요건 내용이 좀 달라요. 제가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 매도를 합니다. 근데 DIT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반도체의 대장 어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근데 왜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갔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예요. 왜? 가격이 더 빠르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DIT는 보유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가 몇 날 며칠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 자, 11월 3일 DIT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나가죠? 11월 3일 보여드릴게요. 자, 시가 2.6%, 종가 12%, 하루에 10% 수익. 그쵸? 보유해도 되죠. 왜? 대형주가 있으니까. 11월 2일 DIT 8시 51분 정확히 진행하죠. 자, 6%, 종가 6% 수익 마감. 자,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보세요. 10월 31일 아시아나 IDT. 그쵸? 상한가. 그쵸? 다음날 시가 매도, 그리고 급락. 보세요. 급락.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됐으니까. 그래서 벌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런 모든 종목은 신고가 구간을 이해했을 때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이 내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주식시장에서 멘탈이 잡혀요. 멘탈이 잡히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왜? 신고가를 떠나서는 시세가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고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멘탈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지금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쵸? 딱 내일까지만 제가 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멘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부 토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3부 토건은 지금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지 내용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언젠가는 할 거고요. 공매도가 막힌 게 호재가 되는 건 3부 토건에 대한 부분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입니다. 현대건설기계도 반등 구간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 3부 토건의 움직임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쵸?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럴수록 강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추적 관찰하자. 그쵸?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나는 실시간으로 멘탈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단타하세요.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